아이들에게 너 꿈이 뭐야? 라고 물어보면 엄마 나 뭐 가수, 선생님, 의사 뭐 이런 직업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나는 커서 엄마 부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무척 많습니다. 막연하지만 그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. 우리 세대는 사실 돈 교육, 경제 교육을 우리 부모로부터 잘 받지는 못한 세대입니다. 그래서 종종 아이가 돈, 금융, 경제에 관해 물어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알려줘야 하나 고민하게 되고 주로 간단히 단답으로 말을 하거나 너 이제 더 커서 알아도 돼 라고 말하면서 얼버무리기도 하죠.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걸스 머니 트레이닝은 초등 아이들의 첫 경제 입문서로 아이 스스로 읽고 이해하기 좋은 책이라서 정말 딱이다 라고 생각해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저와 그리고 저의 쌍둥이 아이들이 집에서도 다 같이 읽어보고 또 책에 나오는 주제들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면서 돈의 의미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경제교육에 좋은 계기를 마련해준 그런 책입니다. 어릴 때 인식된 그 금융 지식이 평생의 자산 관리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니까 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의 금융 지식의 좋은 시작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학교 사회교과에서도 그 경제에 관한 부분이 고학년에 있긴 합니다만 경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고 아이들이 실생활에 쓰이는 그 금융 지식을 가르치는 내용은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. 최근에 아이에게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반 아이들이 가상 돈을 가지고 각자 투자도 한번 해보고 했다고 해서 우리 때보다는 정말 더 구체화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. 그 유대인의 경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제교육을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하고 13세가 되는 성인식에서는 그 친인척들이 아이들에게 투자를 위한 종잣돈을 이렇게 마련해 줍니다. 돈의 가치를 일찍부터 교육하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계적인 부호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. 이 책 걸스 머니 트레이닝은 초등학생들에게 딱 좋은 그 입문 경제서인데요. 딱딱하고 어렵지 않게 스토리텔링 형식을 빌어서 아이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. 특히 이 책의 저자분이 투자관리 또 금융 전문 서비스를 오래 해오고 있는 전문가인데요. 두 딸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런지 특히 여자아이들을 위한 금융 정보를 더 의미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보면 언론에서 남녀에 대한 돈의 표현이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정말 공감했습니다. 여성의 경우에는 주로 돈을 절약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남성의 경우에는 부를 쌓는 데 무게를 둔다는 것인데요. 생각해보니까 여성은 좀 물건값을 아껴서 가계부를 쓰고 절약을 해서 저축하는 쪽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고 남성은 투자를 한다거나 부동산, 주식을 하는 등 돈을 크게 이렇게 불리는 방법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. 저도 무심코 지나쳤던 이야기인데 이번에 깊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. 이런 오래된 성 고정관념 없이 금융 부분에 있어서도 남녀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의미 있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이렇게 돈 이야기를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부터 돈 관리의 중요성, 그리고 투자의 기초, 또 돈을 바르게 쓰는 방법 등 아이들의 입장에서 상황에 맞춰서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. 또 여기 이렇게 10가지 핵심 머니 트레이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너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미래 가치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요. 이 부분도 참 좋았습니다.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돈 습관 잡는 법, 그리고 경제 습관을 시스템화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. 이 부분은 아이뿐 아니라 우리들도 그대로 따라해도 좋을 방법이더라고요. 책은 저희 아이들은 토스라는 앱을 통해 계좌를 열고 또 몇 개월 전부터 제가 월별로 이제 용돈을 주기 시작했는데요. 주 단위로 줄 때와 달리 처음에는 이제 관리가 잘 안 되다가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배분해서 써야 하는지 아이들도 상당히 인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매달 날짜를 정해 계좌 확인하기, 그리고 돈 일기장 작성하기, 그리고 자동화하기, 저축계좌로 자동 이체하기 등 구체적인 방법들이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50,
30, 20 이렇게 방법이 나오는데요. 아이들과 책을 읽은 후에 한 달 용돈을 어떻게 쓸지 이 비율에 맞춰서 이야기도 해보고 아이에게 실제로 정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. 이 내용은 바로 예산 관리 방법인데요. 이 예산 관리가 부자가 되는 첫 단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. 아이들은 아직은 소득이 없고 용돈을 받기 때문에 받은 용돈을 어떻게 잘 쓰는지를 배워가도록 하고 또 실제로 용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도 보다 구체화해서 실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어렸을 때 돈이 참 궁금했거든요.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? 돈이 궁금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지 않으셨어요. 그래서 전 아이가 이제 초등 입학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일찍부터 해주게 됐는데요. 그 세뱃돈을 받았던 어린 시절부터 계좌를 만들어서 통장을 자주 보여주게 됐고요. 그리고 해외여행을 이제 가게 되면 현지 통화로 용돈을 주고 실제로 직접 여행 중에 아이가 사용하게 한다거나 또는 집안일을 좀 이렇게 가치를 나눠서 용돈을 추가로 주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돈이 주는 의미와 가치 그리고 노력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자주 나누는데요. 이 책에서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. 이번에 이 책을 함께 읽으면서 아이들이 이제 들어는 봤지만 그 완전하게 몰랐던 용어들, 부채, 상환, 신용점수, 인플레이션, 암호화폐 등 용어 맞추기 퀴즈 이런 게임들도 해보면서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는 계기가 됐습니다. 제가 이 책을 우리 초등 아이들의 경제 입문서로 추천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특히 여자친구들에게는 많은 의미를 깨닫게 해줄 책이기 때문입니다. 그 여성이 더 오래 살지만 평생 더 적게 벌고 은퇴 자금도 적게 모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을 남성보다 더 겪게 되는데요. 그 바른 경제 교육을 통해서 남녀와 상관없이 경제적 여유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이 책이 그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예산 관리, 저축, 투자, 그리고 합리적 소비 등의 경제 지식뿐만 아니라 돈을 목적이 아닌 꿈을 이루는 도구로 인식하게 해준다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. 세 번째는 돈과 관련해 영향을 끼치는 그 친구들이 있는데요. 이 친구들의 관계도 의미 있게 소개하고 또 그 관계를 현명하게 조언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사실 종종 일어나는 돈과 친구에 얽힌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잘 정리해 나가면 되는지 또 실천할 수 있는지를 여기서 잘 조언해주고 있습니다. 가끔 부모가 직접 말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책을 통해서 아이가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때가 있습니다. 특히 고학년이 되니까 스스로 비판적 사고를 하게 되어서 좀 진지하게 돈에 대한 고민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간의 이제 금융 지식 중에 잘못된 정보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아이와 정확히 한번 정리하는 중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. 앞으로도 꾸준히 금융 지식, 돈, 경제 교육을 잘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어요. 돈은 별로 의미가 없다,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없을 거예요. 더욱이 금융 지식은 이제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지식이 되었어요. 그 암호화폐나 NFT 같은 신개념 용어들도 이제 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. 학교에서 하는 경제 교육이 시간상으로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 교육은 특히 부모가 자주자주 이야기해 주는 것이 가장 좋고 바르고 의미가 있습니다. 초등생인데 아직은 경제교육을 시작을 못했다면 이 책 걸스머니 트레이닝으로 전반적인 이제 지식을 아이가 한번 읽고 그리고 부모도 함께 읽으면서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나눠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적극 추천해 드리니 이번 방학 때 한번 읽어보시고 아이랑 다양한 얘기와 함께 또 북활동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. 최근에 너무 웃긴 일이 있었는데 이거 기념주화잖아. 그래서 이거 사실 2만 원보다 훨씬 가치가 더 비싼 건데 그치. 애들이 이제 요즘에 그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 돈 좀 잘라서 쓰려고 해서 애끼 이렇게 했던 생각이 나는데 애들이 물어보더라고. 엄마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돈이 얼마나 있느냐, 그리고 상위 만약에 10%면 뭐 얼마나 갖고 있냐 이런 거 물어봤어. 그래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
너는 한 상위 10% 정도의 부자라고 하면 자산이 얼마일 것 같아? 대한민국에서? 10%라 진짜. 근데 예전 생각하고 지금이랑 또 많이 다를 것 같아가지고 예전 같았으면 뭐 5억, 10억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요즘 막 주변에서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막 되게 경제적으로 뭐 독립이니 돈 뭐 얘기가 좀 이런 많이 얘기 많이 나오지. 나오잖아. 그래서 잘 모르겠네. 내가 찾아보니까 이게 자료가 있더라고. 이게 NH투자증권 뭐 여기서 대한민국 상위 1% 보고서에 나온 자료인데 그 뉴스 보다가 재밌어서 아이들이랑 그 얘기를 했어. 10%가 한 9억 7천이니까 한 10억 정도 되는 거거든. 이게 부채 있잖아. 빚 뭐 이런 거 대출 이런 거 빼고 한 이제 그 금액인데 5%가 13억, 1%가 뭐 약 30억 이렇게 되더라고. 그래서 애들이 그러면 돈이 진짜 많은 왜 부자들 나오잖아. 그런 사람들은 돈 얼마 있어? 물어보는 거야. 그래서 생각을 나도 별로 안 해봤는데 이 슈퍼리치라고 있더라고. 한국의 슈퍼리치. 근데 금융자산이 100억 이상, 와. 총자산이 300억 이상을 보유했는데 재밌는 사실은 이 지금 슈퍼리치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좀 생각을 못 하잖아. 근데 다 부동산 나는 아닌가? 그치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부동산이 진짜 많을 줄 알았는데 반반인 거야. 예금이나 이렇게 현금 자산 있지. 이게 무려 50%가 넘어.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집에 그러면 현금으로 금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 거지. 그래서 여기 보면 주식, 채권 뭐 이런 것들 있잖아.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그 경제 교육이나 이렇게 돈 교육이 이렇게 슈퍼리치가 아니더라도 부자들이 어떻게 돈 관리를 하고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교육할 필요가 있다. 그래야 부자가 된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됐거든. 꿈이 뭐냐 이런 얘기를 종종 물어봤을 때도 사실 본인이 하는 직업도 나오긴 하지만 나 부자가 될 거야 이런 맞아. 얘기를 돈 많이 벌 거야가 목표인지. 우리 아들은 굉장히 종종 해. 그래서 자기는 얼마를 벌고 싶고 어떤 집에서 이런 거를 이제 점점점 우리 때보다 구체화. 되게 구체화해서 하니까 진짜 진지하게 제대로 된 돈이나 금융 교육 같은 것들을 많이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됐어.